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검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검진하기에 가장 좋은 날은 오늘이고요. 빨리 검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서재걸입니다. 우리가 병을 미리 알아보고 예방하기 위해서 받는 건강검진. 근데 많은 분들이 무료로 해주는 국가검진은 별로 봐주는 게 없는 것 같던데 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검진을 많이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만큼 암과 만성질환을 국가가 주도해서 체계적으로 검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검진 개념 자체가 없어서 아프고 나서야 검사를 받고 유럽에서 암 검진을 하는 나라가 몇몇 있지만 이 가격에 다양한 질병을 한 번에 진단해주는 서비스,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 지금 안 받으시면 손해입니다. 제가 오늘 건강검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최소한의 비용과 검사로 암과 질병들을 미리 예방해 봅시다. 국가 건강검진은 크게 심뇌혈관 질환을 보는 일반 검진과 암을 타깃으로 하는 암 검진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검진부터 살펴보면 공통 항목으로는 몸무게, 키, 이런 신체 계측 검사 있고 대사질환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대사질환은 그냥 두면 뇌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기본적인 검사만 해도 여러 가지 위험한 질병을 미리 알아낼 수 있고 가장 흔한 검사가 대사질환 검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검진 중에 우울증 검사는 젊은 층의 정신질환 문제가 되다 보니까 만 20세부터 받을 수 있게 확대됐고요. 완경기 및 노년기에 접어드는 만 54세 및 66세 여성들은 골밀도 검사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의 경우에는 남녀 차이가 있는데 여성은 40세 전, 그러니까 호르몬이 아직 활성하게 나오는 그때까지는 고지혈증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빨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자는 24세부터 여자는 40세부터 고지혈증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국가검진으로 시행하는 암검진은 6대 암에 해당되는데 위암, 대장암, 간암처럼 소화기 쪽에 있는 암, 그리고 유방암, 자궁경부암, 주로 여성에 해당하는 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암이 들어와서 6대 암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건강보험료 하위 50%인 사람들은 본인 부담 없이 암 검진을 받을 수 있고 상위 50%인 사람은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에 관해서 본인 부담금이 10% 정도 발생합니다. 암 검진의 경우 해당되는 연령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암 검진 대상자인지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보통 일반 분들도 수면 내시경 자주 하지는 않죠. 그래도 이미 관련 질병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나이가 좀 젊더라도 최소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40대 이상은 최소 2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20대, 30대부터는 무증상 상태에서 발견될 수 있는 암질환 검사를 해보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위암을 발견할 수 있는 위내시경이라던가 30대 여성이면 갑상샘 초음파, 또 유방 초음파 등을 해보시는 것은 좋습니다. 40대에는 이걸 포함해서 대장 내시경을 시작해보는 게 좋습니다. 50대에는 40대에 권하는 검사 포함해서 경동맥의 초음파, 혈관이 막히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복부 초음파, 이거는 간이 괜찮은지 췌장이 괜찮은지는 복부를 봐야 알 수 있잖아요. 여성은 폐경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골밀도 측정 검사를 또 권해드립니다. 60대는 좀 여유가 있으시면 관상동맥 CT나 뇌 MRI를 통해서 잠재적으로 심혈관 질병을 좀 체크해 보는 거, 또 남성은 특히 전립腺 비대증이나 특이 항원 검사 같은 전립腺 암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아주 진행된 폐암은 엑스레이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초기에 발견하는 게 무조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초기는 좀 파악이 어려우니까 흉부 방사선은 주로 폐결핵, 그리고 흉부니까 심장이 비대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는 폐기능 검사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다면 위내시경 검사가 좋죠. 이유는 위내시경을 하면서 바로 조직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면 위내시경을 받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암은 가족력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 가족력이 있고 증상이 있다면 미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검사를 위한 검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차라리 저 같으면 내가 얼마나 나쁜지를 적나라하게 보려고 검사를 할 것 같아요. 진짜 그게 발견이 되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 당뇨, 비만이 있는 분들은 평소 생활 습관을 정말 그대로 한번 보여줘서 내가 컨트롤을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 같으면 약이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약을 안 먹는 분 같으면 약 안 먹어도 아직은 내 기능을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또 간혹 암 검진만 받고 일반 검진 안 받는 분도 계신데, 암 검진은 암이고 일반 검진은 심뇌혈관 질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 질환이 어떤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심뇌혈관 질환이 또 결국 암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될 수 있으니까 일반 검진도 꼭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다들 고지를 받으시고 하니까 잘 준비하실 테지만, 검사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준비 안 된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들 합니다. 근데 그 준비 본인 위해서예요. 보통 검사 3일 전부터 씨 있는 과일 잘 끼겠죠, 그죠? 잡곡류도 많이 남으니까 피하시고, 채소류, 해조류, 삼겹살, 참기름, 들기름, 고춧가루 같은 것들은 좀 먹지 말고 부드럽고 섬유질이 적은 흰색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검사 전날은 반찬 없이 흰 쌀죽을 먹고 오후 5시부터는 장 정결제와 물 이외에는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검진 받고 나서 건강검진표는 어떻게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특히 회사에서 단체로 하는 패키지로 받고 가는데 검사만 받고 문지를 안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오늘 건강검진표 보는 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제대로 보고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선 본인 건강검진표를 같이 보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은데, 없으시다면 국민건강공단에서 본인이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 사후 관리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로그인해서 한번 열어보실까요? 자, 다들 건강검진표를 보고 계시죠? 우선 평균 혈압치가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 120에 80 이하면 정상. 그런데 그 사이 정상 혈압보다 살짝 수치가 높다 하면 경계치이기 때문에 경계치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체중을 줄이고 염분 섭취를 줄여야 되는데, 혈압은 주기적으로 측정해 보는 게 좋고요. 그 결과지를 보는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경미한 고지혈증, 경미한 고혈압. 이 경미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경미하다는 건 기준치를 이미 넘어섰다는 뜻이고 병의 초기 단계고 약 쓰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기회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약 쓰기 전에 너 뭐 할래? 이 얘기예요. 그럼 병이 생기는 걸 100이라고 보면 경미하다는 전 단계 수준은 10에서 90에 있는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거니까, 경미한 고혈압이라는 건 고혈압 전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고혈압으로 확실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 중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정상보다 고혈압으로 갈 확률이 4배 이상입니다. 이 전 단계일 때. 그리고 전 단계는 그대로 두면 당뇨 위험, 합병증 위험이 올라갑니다. 경미한 지방간도 위험합니다. 넘어가면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경미한일 때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꼭 관리하시길 바라고요. 특히 용종, 낭종 등 뭐가 암이 되고 뭐가 암이 안 되는 건지를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용종은 점막에 생긴 혹인데 특히 대장에, 모든 대장 용종이 암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장 용종은 선종성 용종하고 비선종성 용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선종성 용종이 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죠. 이 선종은 육안으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떼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하는 게 좋다는 얘기고요. 간혹 3, 4mm 작은 용종은 제거가 가능하고 5mm 이상 큰 용종은 제거가 어렵다는 병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확실하게 제거를 하시길 원한다면 병원 선택하실 때 5mm 이상의 비교적 큰 용종도 제거가 바로 가능한 병원인지를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동그랗게 생긴 단순 낭종은 물혹이죠. 암이 아닐 가능성이 99%, 양성이 대부분이지만 지글지글하거나 내부에 덩어리가 있거나 막이 동반돼서
되게 복잡하게 생긴 낭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간혹 암 전 단계일 수도 있어서 추적 검사를 계속 해봐야 됩니다. 지금 보여드릴 것은 60대의 아버지와 30대 딸의 혈액 검사 결과지인데요. 이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 내 건강을 얼마나 잘 알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영어로 되어 있는 혈액 검사 항목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일단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GOT, GPT 이게 간 수치를 보는 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40 이하, 45 이하여야 되는데 이게 높다면 간에 무리를 가하고 있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감마 GTP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방간 수치를 보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미래에 당뇨가 올 수 있는 걸 예측할 수 있는 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높다면 나 당뇨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하게 아는 게 T콜레스테롤은 총 콜레스테롤인데 230, 40까지 정상이라고 보고 200 이하여야 되는 게 더 좋다고 보는데 60대 이 환자의 경우는 276이니까 굉장히 높죠. 그리고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적혀 있는 게 중성 지방이에요. 이게 150 이하가 정상인데 이분은 825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분의 증상이 뭐였냐면 늘 가렵대요. 빨개지고. 그러니까 그 가려움의 원인 중에도 고지혈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화혈색소라는 거 검사했는데 5.7, 이건 당뇨 전 단계거든요. 5.7에서 6.4. 그러니까 이분은 당뇨 전 단계의 고지혈증을 갖고 있는 환자분인데 가려움을 주소로 왔단 말이죠. 그러면 고지혈증부터 치료를 해야지만 좋아지겠구나. 이분이 술 드시는 걸 끊고 단 거 먹는 걸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좋아지면서 증상도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따님이 불편하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30대 여성분입니다. 뭐가 불편하냐 여쭤봤더니 요즘은 물도 삼키기가 어렵다. 너무 소화가 힘들다. 피검사를 한번 해봐야죠. 해봤더니 중성지방이 291로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성은 40세 전까지는 호르몬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는 고지혈증 잘 안 옵니다. 근데 고지혈증 검사 중에 다른 건 정상일 수 있는데 중성지방이라는 것만 따로 높을 수는 있거든요. 그 아버지의 이제 따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고지혈증하고 관련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혈당을 보고 놀랐습니다. 공복 혈당이 126 넘으면 당뇨예요. 그리고 언제 뽑아도 200이 넘으면 당뇨예요. 이분 결과 470이 나왔어요. 혈액이 잼처럼 끈적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엄청난 당뇨죠. 그러니까 이 물도 몸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당이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어떤 것도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만큼 당뇨 증상 중에도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뇨 치료를 하고 증상이 바로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으로 너무 고민하지 말고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건강검진표 보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결과표 들고 담당 의사를 좀 찾아가십시오. 그게 가장 건강검진을 유용하게 슬기롭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빠르고 안전한 택배 서비스. 두 번째,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 마지막으로는 국가 검진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국가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검진을 해주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국가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꼭 받아서 건강 챙겨가십시오.